밤은 깊었고 도시의 소음은 굵은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방울 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유리창 청소기만이 삐걱거리며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릎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붉은 점, 그 위에는 수연이라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붉은 점은 지난 3시간 동안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낙원각이라는 화려한 숙소 건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쥔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쥔 주먹에는 지난 몇 주간 쌓여온 의심과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숙소의 후문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피가 온몸을 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낡고 어두운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색 외투를 여미고 있었고 비에 젖지 않으려는 듯 목에 두른 수건을 매만졌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조명 아래서 유난히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민준이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를 즐기고 나온 여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몸짓 하나하나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이내 차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민준의 귓가에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이제 피해자였다.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터였다. 이 집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꾸민 공간이니 당연히 그의 몫이 될 것이고 아내의 물건들은 내일 당장 모두 문 밖으로 내던져 버리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불빛을 끈 채 유령처럼 앞서가는 검은 승용차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수심으로 뜨겁게 타올랐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민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고급 주택가가 아닌 불빛이 환한 도심의 상업지구로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는 심야에도 영업하는 은행 건물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입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은행이라니. 이 시간에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모든 그림이 한순간에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과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나란히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민준이 상상했던 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설렘이나 애틋함도 없이 오직 무덤덤하고 사무적인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은 차를 길게 세운 채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을 채웠던 뜨거운 분노는 간데없고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음표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논리적인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3주 전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의 길 이야기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전국 방방곡곡의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논리와 확신이라는 무기로 스스로를 겨누게 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현상에는 법칙이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주는 48해를 살아온 고등학교 물리 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확히 7시에 집을 나섰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힘과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 그의 세상에는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안식처는 집 안 서재였습니다. 그곳은 오로지 그만을 위한 공간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음반들과 진공관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 소리 기기들이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면 그곳에 틀어박혀 묵직하고 따뜻한 소리에 몸을 맡기곤 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체였죠. 그의 아내 김수연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45의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언제나 흙냄새와 향긋한 꽃내음이 섞여 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생기를 잃은 꽃처럼 시들어가는 듯 보였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의 단어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고마워요. 내일은 새벽 일찍 꽃 시장에 가야 해요. 알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기계가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무미건조했습니다. 감정의 교류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송하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무심코 가방을 열었습니다. 충전기를 찾기 위해 손을 넣어 휘젓던 그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낯선 물건이 걸렸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본 순간 민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금빛 글씨가 새겨진 얇은 열쇠 카드였습니다. 낙원각, 귀빈층. 그곳은 하룻밤 숙박비가 그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최고급 숙소였습니다. 그들 부부의 형편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죠. 민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 카드를 다시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어둡고 축축한 그의 마음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준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심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집요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수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까지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때면 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화면을 훔쳐보려 애썼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수연이 황급히 화면을 덮는 모습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부쩍 밤샘 작업이나 새벽꽃 배달 같은 말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된 아내를 안쓰럽게 여겼을 테지만 이제 그 모든 말은 그의 귀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아내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산산히 뒤지던 그의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에리엘. 메이치 동화 속 주인공 같은 그 이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더욱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몇 주간 수십 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아리엘이라니.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낭만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상상하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스리고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당신 무척 힘들어 보여. 가게 일이 그렇게 많은가?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장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예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외출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군. 그 말에 수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 공허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음악이 있고 내게는 내 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아내의 차가운 대답은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몇 달 전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와 가졌던 짧은 만남. 부유하고 아름다웠던 그녀는 민준의 지적인 모습에 찬사를 보냈고 외로웠던 그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순간의 실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서둘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조용히 묻어버린 과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허물은 애써 외면한 채 아내의 잘못을 파헤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정당한 직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두뇌는 이제 아내의 배신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물리교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법칙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역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추측이 아닌 명백한 물증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 손톱보다 작은 추적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열쇠고리처럼 생긴 그 작은 물건은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꾸러미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게에 나간 틈을 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추적 장치는 너무나 작고 평범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듯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이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민주는 그녀의 자동차 열쇠 꾸러미에 조심스럽게 추적 장치를 매달았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의 완벽한 함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휴대전화 화면 속 지도는 그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 틈틈이 그리고 밤늦도록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붉은 점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아내의 동선은 처음 며칠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 꽃 시장, 그리고 그녀의 작은 가게. 하지만 이내 그의 예상대로 붉은 점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이 멈추는 곳은 언제나 낙원각이 있는 화려한 도심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가설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민준의 서재를 기웃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이 소리 기기 새로 들이셨네요. 보기에도 무척 비싸 보이는데요.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요즘 부쩍 마르신 것 같아요. 두 분 요즘 대화는 좀 하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내 어머니는 그저 가게 일이 바쁜 것뿐이야.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지금 자신은 배신당한 남편이었다. 상처받은 피해자였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실망했고 자신들의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박민주는 어둠 속에서 홀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3시간이 넘도록 낙원각계 위치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직접 현장을 덮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명확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숙소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2사람의 밀회 현장을 급습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얼굴을 똑똑히 카메라에 담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법정에서 그의 승리를 보장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그는 이미 재산 분할까지 머릿속으로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그의 피와 땀이 밴 공간이니 당연히 그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꽃집 따위는 이제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를 앞둔 흥분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며칠 전 아내의 가방에서 몰래 빼내어 복사해둔 열쇠, 카드 한 장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차를 몰아 숙소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추호의 동정심도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위선을 꾸짖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다고, 당신의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소의 열쇠, 카드, 추적 장치의 기록, 그리고 이제 곧 그의 손에 들어올 현장 사진까지. 그는 물리교사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명백한 사실과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낙원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숙소의 후문이 잘 보이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는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의심과 불안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연극의 마지막 장을 앞둔 연출가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무대 위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박민준의 눈에 마침내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숙소의 어두운 후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고 이내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의 여지없는 확신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확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을 뒤엎고 차는 으슥한 주택가가 아닌 불빛이 환한 은행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은행이라니.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연과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현금 인출기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내의 등 뒤에 바싹 다가서서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수연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그 남자의 돈이라도 대신 찾아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연과 그녀 곁에 있던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50대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이었고
값비싼 옷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잎처럼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몰래 복사해둔 숙소 열쇠 카드를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알고 왔어. 나광각. 그리고 이 남자. 당신의 밤샘 작업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나. 이제 그만 거짓말 하시지. 그의 고함 소리는 텅 빈 거리 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민주는 이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분노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손은 민준이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섬세하게 꽃을 다듬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은 붉게 부어 있었고 거친 세제에 상한 듯 피부는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그마저도 몇 개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집 주인의 손이 아니라 고된 마기를 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좀 봐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청소부의 손이에요.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낙원각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했어요. 당신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빚이라니. 무슨 빚을 말하는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서글퍼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 생일 선물로 사준 그 희귀한 일본제 소리 기기요. 당신이 우연히 엄청난 할인가에 발견했다며 기뻐했던 바로 그거요. 그걸 사기 위해 2천만 원을 빌렸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적막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연은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옆에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야간 근무 조장님이세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기 위험하다고 늘 이렇게 은행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세계, 그가 쌓아 올린 확신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은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아리엘의 정원. 그건 제 꿈이었어요. 지금의 이 작은 가게가 아니라 언젠가 제대로 된 나만의 꽃가게를 열고 싶어서 만든 사업 계획서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때 민준의 외투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얼마 전 그가 잠시 만났던 학부모의 이름과 함께 제가 선물한 시계 참 잘 어울려요. 보고 싶네요. 라는 글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수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미미한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허둥대는 사이 주머니에서 열쇠고리 모양의 작은 추적 장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그 작은 물건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절규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는 밤의 거리 속으로 그녀는 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무너져 내린 자신의 세계 속에서 만견자실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민주는 이제 좁고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었던 고가의 소리기기들은 이혼 과정에서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텅 빈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이제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아닌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그에게 평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벌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무심코 인터넷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사업가들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아리엘의 정원, 절망 속에서 피워낸 한 여성의 꿈이라는 제목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김수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넓고 환한 새 가게 안에서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인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화면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대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아픈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는 노력에 눈이 멀어 정작 자기 자신의 가장 큰 허물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